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석유를 꽉 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소 투자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SK 기아차가 수소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동 석유 부호들이죠. 이 석유 부호들이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차세대 먹거리로 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256억 달러를 유치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아람코가 수소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좌초자산인 석유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람코 외에도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 수소로 몰리는 양상입니다. 왜? 에너지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죠.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이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국영 사우디 아람코는 최근에 수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기술 책임자는요, 우리는 이 탄소 포집과 격리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무탄소 제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면서 작년 9월엔 수소에너지 유통 방법 대안으로 꼽히는 이 청색 암모니아를 세계 최초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수소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이 석유가 수소 사업에 진출하기가 꽤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있어요. 이 부생수소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시설을 확대하는 걸로는 블루수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소 시장이 확장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산업의 다각화를 깨한다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이 빈 살만 황세자는요, 이 신도시 네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세계 최대 상업용 수소 공급 업체인 이 미 에어프로덕츠 그리고 자국 ACWA 파워와 합작 기업을 세웠습니다. 약 7조 원 가량을 투입합니다. 아부다비 아시죠? 아부다비 UAE의 양대 토호국 중 하나입니다. 수도거든요. 거의 양대 중심지거든요. 이 아부다비도요, 국부펀드로 수소 산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바달라 국부펀드와 국영 지주회사 그리고 국영 석유 기업이 아부다비 수소 동맹으로 우리 수소 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전력과 모빌리티, 제조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운용 규모가 약 260조 원에 달하는 무바달라 펀드가 이를 위해서 정폭적인 서포트를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수소의 패권은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체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도 우리 에너지 패권을 뺏길 수 없어 라면서 중동에서도 들어가려고 푸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원체 있으니까 이 수소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중동이 진출하려는 수소가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그레이 수소까지 다 점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린 수소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다시 이 아부다비 얘기로 돌아오면 이 아부다비 수소 동맹은 이제 또 생산 기지를 세운대요. 정부도 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석유를 원래 사업을 하던 애들이니까 다운스트림 과정에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석유 강국인 중동이 수소로 눈을 돌리는 까닭은 석유 산업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이 세계 5대 석유 기업 중 하나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코로나19가 지나도 이전 같은 석유 수요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하다가 쭉 하락만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탄소 추세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만 이어져도 향후 20년간 석유의 수요는 작년 하반기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지만 석유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눈을 돌리고 있는 까닭은 유지되고 한번 떨어졌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지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 유망한 거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쭉 가다가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석유 산업을. 반면에 수소는 전망이 밝은 사업입니다. 이 맥킨지에 따르면요,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가 약 2조 5천억 달러, 3천조 원에 달할 거고 2050년 지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LN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다음이 뭐예요? 수소라는 거죠. 이 수소가 각광받는 이유는요, 내연기관
기관에서 내뿜는 이 수송기관에서 내뿜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연료로 수소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내연기관은 퇴출될 건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로 다각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에서도요, 이 수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가정용 수소도 보급 계획 중입니다. 자,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블룸버그 NEF는 기존 5% 미만인 수소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25년 아주 근래죠 2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까 전에 석유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석유 사업은 계속 떨어지다가 저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 거예요. 먹고 살려는 석유 기업들의 발버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또 석유를 원래 운송하고 있는 그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유통망이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핵심 코어인 수소만 개발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빨리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소는 또 이제 백신 요즘 유통하는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키우는 게 당장 석유 사업에도 이득이에요. 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방식으로 청색 수소 생산량을 늘리면요,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석유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탄소를 감축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투자자가 우리가 석유 사업에 투자를 하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이 탄소 감축률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유를 좌초자산으로 보는 투자자를 설득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경제신문 헤드라인들을 장식한 현대차, SK 수소 공급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도 수소 사업 확대에 협력했습니다.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현대차그룹이 왜 SK그룹이랑도 배터리 동맹까지도 맺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LG화학에서 배터리 사고가 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죠. 아마 이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의 동맹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협력을 했냐면요. 이 수소 전기차 1,500여 대 공급과 수소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이 양대 그룹이 끌고 우리나라 수소 사업 견인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수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섭니다. 자, SK그룹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수소 전기차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대요. 이건 아주 조그만한 격가지 얘기들이고요. 자, 뭐예요? 차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SK그룹과 현대차가 수소 및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제가 저번 데일리 ESG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수소를 만들고 현대오일뱅크는 그걸 수송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또 중간에 수송하는 거는 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하나 맡고 이런 식으로 수소 생태계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SK그룹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는 거죠. 이 물류 서비스 거점인 SK인의 트럭하우스에 수소 충전소 설치하고 SK 주유소에도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SK도 주유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수소 SK에도 넣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미래가 두 양사에서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소 생태계를 어떻게 국내에서 확장할지. 그러면서 자, 현대차는 어제 바빴습니다. 정의선 회장 어제 바빴어요. 아침에 해외 첫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첫 사업을 떴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를 수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어디? 중국에 세웠습니다. 중국에 최초로 세워지는 대규모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전용 공장으로 글로벌 수소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세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중동하고 이 현대가 하는 거에서는 좀 분야가 달라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라는 수소차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차의 핵심도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 수소도 넣겠다. 이런 같이 묶어서 파는 거잖아요. 수소랑 자동차랑. 근데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수소들 다양한 재료가 되는 수소를 팔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확장 가능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국내에서 하는 게 현대차가 하는 게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다음 세대인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주식장이 하도 불같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